64세 시어머니가 며느리 몰래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욕망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0대 중반의 시어머니, 오미라시는 겉으로는 모범적인 어머니이자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모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남편이 죽은 지 불과 1년 만에 다른 남자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남자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완벽한 가면. 2003년 가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오미라는 64세였지만 아직도 옷맵시가 남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화장을 하고 정갈한 옷차림으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한예슬은 38세로 결혼한 지 이제 12년이 되었습니다. 남편 오태준과는 연애 결혼을 했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늘 껄끄러웠습니다. 특히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미란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예슬아, 오늘도 병원에 안 가니? 너 때문에 우리 태준이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알기나 하니? 미란의 목소리에는 항상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예슬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12년째 노력한다고 하면서 무슨 노력이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결혼하자마자 임신하던데. 이런 대화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슬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란이 며느리를 괴롭히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는 것을. 사실 미란은 6개월 전부터 아파트 경비원인 박정호와 은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67세인 정호는 미란보다 3살 많았지만 아직도 정정했습니다. 미란의 남편이 작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정호는 위로의 말을 건네며 미란에게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미란은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관심에 빠져들었습니다. 결혼 생활 40년 동안 남편은 그녀를 한 번도 여자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집안일 하는 기계 정도로만 여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호는 달랐습니다. 미란의 옷차림을 칭찬해주고 요리 솜씨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를 한 명의 매력적인 여성으로 봐주었습니다. 미란 씨, 오늘도 참 예쁘시네요. 정호의 말 한마디에 미란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죄책감과 흥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슬이 마트에 간 사이 미란은 정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정호 씨, 커피 한 잔 하고 가세요. 이래도 되나요? 혹시 며느리가 오시면. 괜찮아요. 1시간은 안 와요. 미란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64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요염했습니다. 정호도 그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미란 씨, 저도 여자예요. 이제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날 오후 미란의 집 안방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64세와 67세 두 사람의 늦은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예슬이 마트에서 급히 돌아와 현관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의심의 씨앗. 예슬은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미란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붉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집 안에 남자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더 이상했습니다. 64세의 시어머니가 설마 그런 일을. 며칠 후 예슬은 우연히 미란이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화장을 하지 않던 미란이었는데 말입니다. 어머니, 어디 나가세요? 아, 그냥 아래층 김 여사 집에 잠깐. 하지만 미란은 김 여사 집이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예슬이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니 미란이 정호와 함께 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이상해. 예슬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예슬은 감기에 걸려 일찍 퇴근했습니다. 평소라면 7시에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4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계단에서 내려오는 정호와 마주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정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옷차림도 평소 경비원 유니폼이 아닌 사복이었고 머리도 기름을 발라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아, 보일러 점검차 왔다가. 하지만 예슬의 집 보일러는 작년에 새로 교체한 것이었습니다. 점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미란이 부엌에서 부산하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서둘러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왔어요. 아, 예슬아. 왜 일찍? 미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리고 예슬은 냉장고 위에 놓인 맥주캔 2개를 발견했습니다. 미란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맥주는 뭐예요? 아, 그게 태준이가 사다 놓은 거야. 하지만 태준은 회사 회식 때문에 이틀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예슬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경비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이걸 태준 오빠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런 말을 한다면 오히려 자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태준은 어머니를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란의 행동은 더욱 수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특별한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미라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예슬이 출근한 후 곧바로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제 며느리가 일찍 와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혹시 들킨 건 아닐까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금지된 사랑이 주는 스릴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화를 예슬이 몰래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미라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증거 수집. 예슬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경비원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슬은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먼저 미란의 일과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집에서 나가서 12시쯤 돌아오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정호도 사무소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예슬은 일부러 출근하는 척하고 아파트 주변에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미란과 정호가 함께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예슬은 그들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 돌아가 미란의 방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미란의 화장대 서랍에서 예슬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로 산 속옷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빨간색이나 검은색의 섹시한 디자인이었습니다. 64세의 할머니가 입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한 것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쇼핑백이었습니다. 안에는 남성용 속옷과 향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정호를 위해 산 선물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예슬은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6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연애를 하고 있다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슬은 서둘러 쇼핑백을 원래 자리에 넣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예슬아, 넌 회사에 간 거 아니야?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슬이 집에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야말로 어디 갔다 오세요? 김 여사 집이라고 하셨는데 김 여사는 시골에 가셨다던데요. 순간 미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것입니다. 그게 다른 친구를 만났어. 다른 친구요. 어떤 친구세요? 예슬의 추궁이 계속되자 미란은 점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정호. 아니, 정말 친한 친구야. 정호요. 그분이 누구세요? 미라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예슬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예슬은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 고민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태준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빠,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다니, 뭐가? 자꾸 외출을 하시고 화장도 진하게 하시고. 태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우울해하시더니 이제야 좀 밝아지시는 것 같은데.
그게 좋은 거 아니야? 태주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활발해진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예슬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이 상황을 끝내겠다고. 64세의 시어머니가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속이면서까지 바람을 피우는 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예슬의 본격적인 미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충격적인 현자. 2003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 예슬은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날 미라는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치장을 했습니다. 새로 파마한 머리에 진한 화장, 그리고 몸에 딱 맞는 원피스까지. 64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예슬은 휴가를 내고 미란을 따라 나섰습니다. 미란은 정호와 함께 아파트 근처의 모텔로 향했습니다. 예슬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곳에 들어가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예슬의 손이 떨렸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미란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정호는 담배를 피우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예슬은 그 모습을 보며 구역질이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6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골적인 불륜을 저지르다니. 집으로 돌아온 예슬은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집에 와서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직접 와서 들어봐. 전화로는 말할 수 없어. 그날 저녁 태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예슬은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어머니야? 오빠, 미안해. 나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 태준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해 마지 않던 어머니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직접 물어봐야겠어. 오빠, 진정해.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하지만 태준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평생 모범적인 어머니로만 알고 있던 미란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미란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아직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태준아, 왜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니? 어머니, 앉으세요. 태준은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미란과 정호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순간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이게 뭔지. 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미라는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어떤 말도 소용없었습니다.
태준아, 들어봐. 뭘 들어요? 64세 할머니가 모텔에 들어가는 게 뭘 들으라는 거예요. 미라는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완전히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그동안 위험 있는 어머니 행세를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태준의 질책이 계속되자 미란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 나도 여자야. 40년 동안 내 아버지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 좀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어. 이 말에 태준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내 인생을 산다고요? 이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모텔에서 남자랑 그런 짓을 하는 게요. 너희들도 결혼해서 그런 일 하면서 왜 나만 안 된다는 거야? 미란의 이 말에 예슬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뻔뻔할 줄은 몰랐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족의 붕괴. 그날 밤 집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태주는 어머니와 대화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고, 미라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슬은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회사에 가기 전 미란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 남자와 관계를 완전히 끊으세요. 안 그러면 어머니를 이 집에서 내보내겠어요. 뭐라고? 내가 감히 어머니를 내쫓는다고. 네,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미라는 아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 순종적이던 태준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미란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럼 나가지. 하지만 내가 결혼할 때 내가 준 돈 2억 원부터 돌려받고 나가겠어. 이 말에 태준과 예슬은 당황했습니다. 실제로 미란이 결혼 자금으로 준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너희 집 사주고 결혼식 비용까지 대줬는데 이제 와서 쫓아내겠다고. 그럼 다 돌려줘. 미란의 이 말에 태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지금의 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란이 정호와의 관계를 끊기는커녕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난 약속한 적 없어. 내가 일방적으로 요구한 거지. 미라는 이제 완전히 개방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들 앞에서도 정호와 전화통화를 하고 심지어 집으로 불러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어요. 그래도 될까요? 아드님이. 상관없어요. 이제 숨길 것도 없어요. 그날 저녁 정말로 정호가 집에 왔습니다. 태주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갈 수도 없고 어머니를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미라는 정호에게 음식을 직접 떠주며 과도하게 친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호 씨, 이것도 드세요. 고맙습니다, 미란 씨. 역시
요리 솜씨가 최고예요. 이런 대화를 지켜보는 태준과 예슬의 표정은 참담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미란이 태준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태준아, 정호 씨가 앞으로 이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어. 뭐라고요? 나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워. 정호 씨와 함께 살겠어.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64세의 어머니가 67세의 남자와 동거를 하겠다고 선언하다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니? 미란의 이 말에 태준은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정도로 나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태준과 예슬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 이대로는 안 돼. 우리가 이 집을 나가자. 어디로?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일단 전세라도 구해서 나가자.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란이 가지고 있는 집 지분 때문에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미란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 위험 있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깊어지는 갈등. 정호가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미란과 정호는 공공연하게 애정행각을 벌였고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태준과 예슬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64세, 67세가 이런 짓을 하다니. 예슬은 매일 밤 귀를 막고 잠들어야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란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며느리 앞에서는 체면을 차렸는데 이제는 완전히 뻔뻔해졌습니다. 예슬아, 정호 씨 속옷 좀 빨아줘. 네, 뭐라고요? 정호 씨가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내가 빨래 좀 해줘야지. 예슬은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의 불륜남 빨래까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왜? 뭐가 문제야?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미라는 정호를 완전히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태준에게도 정호를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강요했습니다. 태준아, 정호 형님께 인사드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 나이도 많으시고 이제 가족인데 형님이라고 불러야지. 태준은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습니다. 존경해 마지 않던 어머니가 이렇게 변해버리다니.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정호의 행동이었습니다. 완전히 집주인 행세를 하며 태준과 예슬을 무시했습니다. 태준 씨, 맥주 좀 사와 줄래요? 네. 저희 맥주 떨어졌거든요. 정호는 자연스럽게 태준을 부렸습니다. 태준은 분노했지만 어머니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란이 정호와 함께 쇼핑을 나가더니 커플룩을 맞춰 입고 들어온 것입니다. 어때? 우리 잘 어울리지? 64세와 67세의 커플룩이라니. 예슬은
차라리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미란 씨가 골라주신 옷이라 그런지 정말 잘 어울려요. 정호도 미란에게 완전히 빠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빠진 척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예슬은 문득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호의 진짜 목적이 뭘까? 67세의 경비원이 64세의 과부에게 접근하는 이유가 정말 사랑 때문일까? 며칠 후 예슬의 의심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정호가 다른 경비원과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기 때문입니다. 야, 정호야. 너 진짜 그 할머니랑 사귀는 거야? 할머니는 무슨? 미란 씨는 아직 젊어. 에이, 솔직히 말해봐. 돈 때문 아니야? 뭔 소리야. 하지만 정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슬은 이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날 저녁 예슬은 태준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오빠, 들어봐. 저 사람 진짜 목적이 뭔지 알겠어. 녹음을 들은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67세가 진짜 사랑 때문에 그럴 리가 없어. 두 사람은 정호의 정체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호는 이미 2번이나 이런 식으로 혼자 사는 과부들에게 접근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재산을 빼앗은 후 사라졌던 것입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어. 하지만 미라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호 씨를 질투하는 거야. 어머니가 행복한 게 싫은 거지. 미라는 완전히 정호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보다 정호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충격적인 반전. 2004년 1월 새해가 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미라는 정호와 정식으로 재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태준아, 우리 다음 달에 결혼식 올릴 거야.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직 아버지 3년상도 안 끝났는데. 3년상이 뭐가 중요해.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미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태준과 예슬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재혼을 막기 위해서는 정호의 정체를 완전히 폭로해야 했습니다. 예슬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호의 이전 행적을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호는 과거에 김순자 70세라는 과부와 1년간 동거하며 3천만 원을 갈취했고, 그 전에는 박영희 68세라는 여성으로부터 5천만 원을 뜯어낸 전력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호가 전문적인 결혼 사기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로 혼자 사는 부유한 과부들을 타겟으로 접근해서 감정적으로 휘어잡은 다음 재산을 빼앗는 수법을 썼습니다. 오빠, 이것 봐. 정호가 진짜 사기꾼이야. 예슬이 수집한 자료들을 본 태준은 경악했습니다. 정호의 전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해본 결과 모든 수법이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위로와 관심으로 접근하고 점차 감정적으로 휘어잡은 다음 재혼을 빌미로 재산을 공동명의로 만들거나 자신 앞으로 이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이걸 보여드려야겠어.
하지만 미라는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짜 자료까지 만들어서 정호 씨를 모함하는 거야? 어머니, 이게 어떻게 가짜예요? 경찰서에서 확인한 자료라고요. 경찰서든 어디든 내가 조작한 거야. 미라는 완전히 맹목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호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호가 미란에게 집을 자신 명의로 옮기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미란 씨, 우리 결혼하면 재산도 공동으로 관리해야죠. 그렇긴 하지. 집을 공동 명의로 바꾸면 어떨까요? 아니면 제 명의로 해두시고. 이 말을 들은 태준이 즉시 개입했습니다. 어머니, 절대 안 돼요. 그건 사기예요. 하지만 미라는 이미 정호의 말에 혹하고 있었습니다. 왜 안 돼? 결혼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이 어머니 재산이 목적이라고요. 그때 예슬이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호가 다른 경비원과 나눈 대화를 다시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미란 씨는 생각보다 재산이 많더라고. 집값만 해도 5억은 될 거야. 야, 너 진짜 나쁜 놈이네. 그래도 할머니가 좋아하잖아. 할머니는 그냥 외로운 거야. 조금만 잘해주면 뭐든지 해줘. 녹음 파일을 들은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호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어머니, 이제 아시겠어요? 저 사람이 어머니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미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정호가 자신을 이용만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마지막 반전과 결말. 정호의 정체가 밝혀진 후, 미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인에서 복수심에 불타는 여자로 변한 것입니다. 내가 그 놈을 가만두지 않겠어. 미란의 눈에는 무서운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6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경찰, 그런 걸로는 성이 안 차. 내가 직접 복수하겠어. 미라는 정교한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호가 자신을 속였듯이 이제 자신이 정호를 속이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후 미라는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진명에 변경하는 일 진행할까요? 정말요? 마음 바뀌신 거예요. 정호는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네, 태준이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부부가 될 거니까요. 하지만 미란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정호를 완전히 함정에 빠뜨릴 계획 말입니다. 다음 날 미란은 정호와 함께 부동산에 갔습니다. 하지만 진명이를 정호 앞으로 옮기는 대신 가짜 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호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을 동영상으로 녹화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진짜 한 가족이네요. 정호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자신이 미란의 집을 차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란은 정호에게 축하 파티를 해주겠다며
비싼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정호 씨, 고백할 게 있어요. 무슨 고백이에요? 사실 저도 거짓말을 했어요. 미라는 정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정호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서명한 계약서가 가짜라는 것까지. 뭐라고요? 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호 씨가 사기꾼이라는 것, 저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정호 씨만 나를 속인 줄 알았어요? 나도 정호 씨를 속였어요. 미라는 지난 몇 달 동안 정호와의 관계를 모두 녹음하고 녹화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미란 씨, 잠깐만요. 늦었어요. 나를 이용한 대가를 치르세요. 정호는 당황해서 자리를 떠나려고 했지만 이미 경찰이 와 있었습니다. 미란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습니다. 박정호 씨죠. 결혼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정호는 그대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사건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위험 있는 어머니도 아니고 사랑에 빠진 여인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태준아, 예슬아, 미안했어. 어머니,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나이를 먹어도 사랑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 미라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6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슬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진짜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미라는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64세라는 나이가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몇 달 후 정호는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라는 천천히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어느 날 미란이 태준과 예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았어. 고마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정말이야. 나이가 들어도 욕망은 있어. 하지만 그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미라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64세가 되어서야 진정한 성숙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슬이 임신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이니? 미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할머니가 될 거야. 미란의 약속 같은 말에 태준과 예슬도 웃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소동은 한 가족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과 가족을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충격적이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64세의 오미라는 이제 진짜 어머니이자 할머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젊은 날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으로 성숙한 여인이 되었습니다.